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믿기 힘든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취임 직후 단 한 번도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라는 충격적인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란은 죽은 지도자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테헤란 벙커 공습 이후 벌어진 이란 권력 내부의 미스터리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사라 콜린스입니다. 미국 ABC 방송의 중동 담당 특파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십 개의 전쟁터를 다녔습니다.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가자지구. 총성이 멈추지 않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 그것도 엄청나게 큰 무언가를. 며칠 전 저는 텔아비브 특파원 동료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료의 목소리는 낮고 긴박했습니다. 사라, 지금 이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모즈타바가 보이지 않아.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입니다. 아버지 알리 하메네이의 뒤를 이어 권좌에 오른 인물입니다. 최고 지도자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이란에서 대통령보다 높은 자리입니다. 종교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군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절대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연설도 없습니다. 영상 메시지도 없습니다. 사진 한 장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과도기적 정국이니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침묵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제 취재 수첩을 꺼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동을 취재하면서 배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권력은 반드시 자신을 드러냅니다. 살아있는 권력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중동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모즈타바,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취임 직후에 죽었는데 그걸 숨긴다고? 그런데 취재를 시작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단서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루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동을 20년 넘게 취재한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는데 국가가 그것을 숨긴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디 한 곳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연구원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정보 분석가들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란 내부의 망명 인사들까지 비슷한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모즈타바는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들이 근거로 드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모즈타바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 과정에서 머리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머리. 그냥 부상이 아닙니다. 치명적인 머리 부상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잠깐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의료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머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고요? 전문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살아남더라도 정상적인 공개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정상적인 공개 활동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취임 이후 단 한 번의 공개 일정도 없다. 영상도 없다. 사진도 없다. 연설도 없다. 그렇다면 이란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란 국영방송의 보도들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모즈타바와 관련된 모든 보도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다 발견했습니다. 아주 이상한 점을. 이란 정부는 모즈타바의 생사를 확인해주는 어떠한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영상도 사진도 목소리도. 살아있는 권력이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는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국가 차원의 침묵. 이것은 단순한 보안 조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침묵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취재 경험에서 하나를 배웠습니다. 국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적의 공격이 아닙니다. 자국민의 동요입니다. 만약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이란 내부는 어떻게 될까요? 혁명 수비대는 분열될 것입니다.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침묵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도 알면서 제가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가장 섬뜩함을 느낀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이 모즈타바를 묘사하는 데 쓴 단어 하나. 그 단어를 처음 봤을 때였습니다. 잔바즈. 페르시아어입니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부상당한 참전용사. 저는 처음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잔바즈. 부상당한 참전용사. 이 단어가 공식 국영방송에서 현직 최고 지도자를 설명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묘사한다면 어떤 표현을 쓰겠습니까? 탁월한 지도자, 위대한 영도자, 혁명의 수호자. 이런 표현들을 쓰겠죠. 부상당한 참전용사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그 표현은 살아있는 현역에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전장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 혹은 그 상처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 단어가 공개됐을 때 국제정보기관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 소식통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다. 이란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 그 단어는 신호다. 신호. 누군가는 이 단어를 완곡한 표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더 이상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직접 말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알리는 표현이라고요. 저는 이란 문화와 언어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잔바즈라는 표현이 현직 최고 지도자에게 쓰일 수 있는 말인가요? 학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절대 쓰지 않을 표현입니다. 그 단어는 희생과 상처를 기리는 말이지 현재 권력을 상징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절대 쓰지 않을 표현. 이 말이 며칠 동안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잔바즈, 잔바즈, 잔바즈. 이란 국영방송이 실수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국가가 통제합니다. 단 하나의 단어도 우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단어는 의도된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저는 계속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모즈타바에 대한 사망설이 나오는 배경에는 하나의 군사작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의 테헤란 벙커 공습입니다. 저는 이 공습에 대한 보도를 처음 접했을 때부터 무언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한 공습이 아니었습니다. 전투기 50대. 이스라엘이 한 번의 작전에 전투기 50대를 동원했습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군사시설을 파괴하려는 공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정한 목표를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목표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테헤란 지하 벙커입니다. 그 벙커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알리 하메네이와 그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권력의 심장부가 그 벙커에 있었습니다. 저는 군사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전투기 50대가 지하 벙커를 공습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생존 가능성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했다면 벙커 내부 인원은 그 충격을 피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공습이 성공했다면, 이란 권력의 두 핵심 인물이 한순간에 그 벙커 안에 있었다면, 정보기관 분석가들이 내놓은 말은 간결했습니다. 이 공습이 성공했다면 이란 권력의 심장이 무너졌을 수도 있다. 이란 권력의 심장. 그냥 건물 하나를 잃은 게 아닙니다. 지도부 자체가 직격을 맞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공습 이후 이란의 반응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란은 공습 피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사상자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벙커의 상태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알리 하메네이의 공개 활동은 이후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모즈타바는 아예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연결해서 생각했습니다. 공습이 있었다. 그 이후 지도부가 사라졌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취재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 우연을 그냥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지도부가 사라진 이후 이란의 행동이 예상과 정반대로 흘렀습니다. 보통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지도부가 공습을 받았다.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몸을 낮춘다. 조용히 수습하고 상황을 지켜본다. 그런데 이란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강경해졌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움직였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목표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 작전에 이름이 붙었습니다. 모즈타바 헌정 공격. 저는 이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모즈타바 헌정. 헌정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헌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바치는 말이 아닙니다. 헌정은 이미 희생된 사람에게 바치는 말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기리며 무언가를 바친다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현직 최고 지도자에게 헌정 공격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는 처음 이 사실을 접하고 한참 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딘가 이상합니다. 살아있는 지도자에게 헌정한다는 것은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사일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모즈타바라는 이름이. 그런데 정작 모즈타바 본인은 없었습니다.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발사 명령을 내리는 장면도 없었습니다. 발사 후 코멘트도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지도자라면 이런 순간을 활용합니다. 이것은 권력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순간이니까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데 말 한마디 없이 지도자가 사라져 있다. 저는 거듭 자문했습니다. 왜 살아있는 지도자가 직접 등장하지 않는가?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저는 아직 공식적으로 얻지 못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요. 그 침묵이 사실 가장 큰 대답인지도 모릅니다. 설령 모즈타바가 지금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의 앞에 놓인 현실은 처참합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외무장관 이스라엘 카츠가 말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란 지도자는 누구든 암살 대상이 될 것이다. 이 발언이 나온 건 모즈타바가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직후였습니다. 취임도 하기 전부터 암살 대상이라는 선언을 들은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도 경고를 보냈습니다. 우리 승인 없으면 오래가지 못할 것. 미국 대통령과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동시에 새 지도자를 향해 암살 경고를 날렸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전쟁터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공개적으로 취임 직후 지도자를 향해 암살 경고가 나온 사례는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외교적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암살 능력을 가진 곳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표적을 제거해온 기관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기관이 공식적으로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그는 세계 최강 정보기관들의 공식 타겟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취재하면서 솔직히 그의 처지가 상상이 됐습니다.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공개석상에 나오면 암살 위협입니다. 숨어 있으면 사망설이 퍼집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그를 둘러싼 위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른 순간 그는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그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그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세계 권력이 충돌하는 중심. 그 한가운데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있습니다. 살아있든 죽었든 간에. 이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 문제입니다. 알리 하메네이. 수십 년간 이란을 이끌어온 전임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의 죽음은 이란 역사에서 하나의 시대가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 장례로 치러져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이 미뤄졌습니다. 이란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이겁니다. 추모객의 안전. 추모객의 안전을 위해 장례식을 연기한다. 저는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해하려 했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장례식은 혼잡할 수 있고
안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가들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장례식은 최고의 암살 기회다. 이란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전 세계가 생중계합니다. 장소가 공개됩니다. 시간이 공개됩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공격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이란 지도부의 벙커를 직격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란 지도부가 장례식 참석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면 분석가는 말했습니다. 장례식 연기는 단순한 행정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도부가 공습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극도의 공포.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들이 공개석상에 나올 수 없는 상황. 전임 지도자의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상황. 이것은 강한 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흔들리는 국가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강경하게 미사일을 쏘지만 안으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가. 저는 기자로서 수많은 국가의 흥망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압니다. 두려움을 감추려 할수록 그 두려움은 더 크게 드러납니다. 이란이 지금 보여주는 침묵과 연기와 은폐.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내부에서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지금까지 모든 단서를 하나씩 쌓아왔습니다. 취임 후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최고 지도자. 치명적인 머리 부상이라는 정보. 잔바즈, 부상당한 참전용사라는 어색한 표현. 테헤란 벙커를 전투기 50대로 직격한 공습. 살아있는 지도자에게 헌정한다는 이상한 미사일 작전명. 세계 최강 정보기관들의 공개 암살 경고. 전임 지도자의 장례식조차 연기한 극도의 두려움. 이 단서들은 제각각이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기준점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라마단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라마단은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 시기입니다. 최고 지도자라면 반드시 공개적으로 이 시기를 함께 해야 합니다. 신자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국민 앞에서. 라마단이 끝난 뒤 모즈타바가 공개석상에 등장한다면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사망설은 거짓이 됩니다. 그러나 라마단이 끝났는데도 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설이 아닙니다. 사실에 가까워집니다.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라마단 이후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사망설은 확정에 가까워진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재 노트를 펼쳐놓고 이란 국영방송 화면을 띄워놓고 소식통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중동 전체가 지금 같은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에는 두 개의 이란이 존재합니다. 살아있는 지도자가 이끄는 이란. 이미 죽은 지도자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이란. 그 두 개의 현실 중 어느 쪽이 진짜인지.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중동의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계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라 콜린스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가장 먼저 여러분께 알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결말은 이제